자, 우리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방식이 어떤 거였어? 유도를 해보면 그 가우스가 이제 술 먹은 쌤 엿먹이는 그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지? 네. 등 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등 비수열의 일반항이 뭐였지? 소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요거 잠깐 기억나세요? 괜찮아? R이 뭐야? 공 B라고 부른다고요? 맞지? 여기가 초항이고. 그러면 내가 등비수열을 일렬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갈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AR에 n-2에 AR에 n-1까지 더한 게 AN까지 더한 거죠. 얘의 합을 내가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S라고 했을 때 이 S를 어떻게 구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구할까요? 아이디어를 내줄 수 있는 사람. A로 붙죠. A로 묶어요. A로 묶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R 세곱 R 세곱 어떻게 구하는 거야? 봐봐. R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A는 뭐가 돼? A R려 있는 거 맞아? AR은 뭐 돼? AR 제곱되는 거 맞아? 한 칸씩 밀리는 거 인정해? 예. 그럼 쭉쭉쭉 가. 쭉쭉쭉 가. 얘는 AR에 n-1승 되겠지. 근데 얘는 뭐가 되겠어? A R 이렇게 참 뭐 하고 싶니? A를 쓰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아, 네. 빼고 싶어요. 빼면요 싹 다 날아가겠죠. 와. 리액션이 좋아서 참 좋아. 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1-R에 S라는 놈이 뭐가 돼요? A에서 뭐를 빼? A로 묶으면 1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와. 등비수열의 합공식입니다. S는 1-R분의 A의 1-R의 n승이다. 와. 오케이? 와, 근데 봐봐. 공비가 예를 들어 2라고 생각해봐. 분모 뭐야? 음수지. 분자 뭐야? 음수지. 우리 음수분의 음수 계산하는 거 좀 빡치잖아. 이걸 어떻게도 볼 수 있게. R 마이너스 A에 A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2 더하기 64 더하기 128 더하기 226 더하기 512 더하기 1024를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럼 너네가 봤을 때 이거는 공비가 몇이죠? 2죠. 2 빼기 1. 그 다음에 초항은 1이죠. 그 다음에 2의 얘 항의 개수 몇 개겠어? 11개겠죠. 왜 얘가 2의 10승이고 얘가 2의 0승이니까. 그렇잖아? 오케이, 총 11개가 있는 거잖아. 그럼 2의 11승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어차피 여기는 다 1이니까 2047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셔요? 예. 오케이. 공비가 2분의 1인 경우도 한번 볼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해서 64분의 1까지 더해주고 싶어.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번에는 1-R로 계산하는 게 여기가 양수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 초항이 뭐야? 1이야. 그 다음에 1-. 자, 얘 항의 개수 몇 개니? 얘 6승이거든? 얘 0승이고? 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얘 몇 개야? 7개. 얘는 뭐가 돼? 2분의 1이 되는데 2분의 1이 분모했으면 위에 올라오면 2 되는 거 맞니? 얘는 2 마이너스 2분의 1의 6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됐어? 이게 다예요. 2분의 1하고 2분의 1. 됐습니까? 공비수열의 합은 요게 다 나뉘어지죠. 그래서 요거 한번 봅시다. 근데 활용 아니야? 뭐? 그거 안 한다니까? 아 그래요? 그거 안 할까? 아, 공비와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A2는 AR이죠? 여기 2분의 1이라는 소리고 A6은 AR의
5제곱이라는 소리인데 얘가 8이야. 니네 이거 2개씩 가지고 A랑 R을 구할 수 있겠어? 어떻게 구해요? 나눠버리죠. 나누면 어떻게 돼? R의 4제곱분의 1이 뭐가 떠? 16분의 1이 뜨네. 그러면 R은 R 4제곱은 16인 거고 R은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R은 2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럼 초항은 뭐냐? 4분의 1. 초항은 4분의 1이에요? 확실해? 예. 좋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첫째 항부터 제 8항까지의 합을 구해달래.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어? 합은 어떻게? 2-1분의 이렇게 보면서 네가 불러봐. 4분의 1에 2에 몇 제곱? 8제곱 마이너스 평행교수가 8개니까요. 맞지? 이해돼? 그럼 얘는 계산 한번 때려보자. 얘는 그냥 1이네. 이거 계산하면 2의 6제곱 빼기 4분의 1 그냥 뭐가 나오겠지. 4분의 255다. 그쵸? 오케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별거 없지? 7-2번 한번 해보실래요? 아우 배고파. 쌤, 네. 근데 2의 6승 마이너스 4분의 1 같은 거는 계산 안 해도 돼요? 아니야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니까 계산 안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경우든지 숫자가 5천을 넘어가잖아? 그럼 안 해도 돼. 5천이요? 러프하게 잡았을 때 5천 정도 넘어가면 계산 안 해도 돼. 큰데. R은 몇이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고요. A는요?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9분의 2 이렇게 나와? 계속 해봐. 계속 해. 계산. 나 이런 거는 계산 안 해도 된다. 나이스. 5천이 안 넘어갔네요. 5천 존나 넘는데요? 아 너무요? S10 어떻게 구해주면 돼? 1 마이너스 3 맞아? 예. 그 다음에 초항은 마이너스 9분의 2인데 1 마이너스 3의 10제곱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게 4 아니야?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합치하면 마이너스 18분의 1 되겠지. 18분의 1 하면서 여기에다가 1 더하기 3의 10승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답은 요거겠죠. 이렇게만 놓자. 3을 10번 굳이 곱하지 말자. 1 더하기 3이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아예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지. 그럼 그냥 마이너스도 그냥 합쳐주자. 18분의 3의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놔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합니다. 부분의 합이 주어진 등비수열의 합. 요거 내가 부분합이 주어진 등차 수열의 합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어? 아까 했던 건데 A1부터 뭐 A5까지, A6부터 A10까지, A11부터 A15까지 얘네들이 다 보면 뭐다? 등차 수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 등비 수열은 얘네들 다 더하면 등비가 될까?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 첫째 항부터 제가 5항까지 합의래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쓸게.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 더하기 AR 4제곱. 얘가 몇이라는 거야? 5라는 거야. 근데 제가 봐봐. 첫째 항부터 제 10항까지 합이 20이래. 그러면 이 다음 거가 AR 6제곱, 5제곱, AR 6제곱, AR 7제곱, AR 8제곱, AR 9제곱 얘네까지 더하면 몇이 나온다는 소리야 이게? 15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가 더해서 20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여기까지 불만 없지? 괜찮아? 그럼 봐봐. 얘랑 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잘 봐. 얘랑 얘가 몇 차이야? 아래 5승. 얘도? 얘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식은 아래 5승으로 얘네를 묶어봐. 그럼 뭐가 돼? 위에 거가 그대로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얘네도 뭐다? 아래 5승을 곱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뜬다. 그럼 그 다음 놈도 어때? 아래 5승을 곱해주면 얘 값이 뭐가 나와? 아래 5승 대충 3이잖아. 그러면 15 곱하기 3은 45가 뜬다 이 소리예요. 그럼 첫째 항부터 제 15항까지 합은 5랑 15랑 45랑 더해주면 되겠지. 65. 답은 65다. 아주 된다. 원래 푸는 방법은 뭐라고? 여기다가 공식 대입해갖고 A와 R에 대한 식을 니네가 일부러 좀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가겠어? 원래 푸는 방법도 좀 알려줄게. 밑에 있는 문제로 갈까? 예. 싫어. 이걸로. 아. 봐봐요. 1-R분의 A의 1-R의 5제곱. 요게 5라는 거잖아, 맞지? 1-R분의 A의 1-R의 10제곱. 요게 뭐라는 거야? 20이라는 소리죠? 얘네 둘이 연립을 해주는데 연립을 해줄 때 가장 쉬운 방법 나누어주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해 나는. 인정해? 나누어주면은 요거 다 날라가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 뜨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R의 10제곱분의 1-R의 5제곱이 4분의 1이 된다는 소리야. 따라와. 오케이? 그러면 봐봐. 내가 아래 5승, 아래 10승 얘는 그냥 제곱 관계잖아. t로 치환해도 돼. 그런 다음에 얘를 위로 올릴게. 4-4t 이퀄 1-t 제곱. 괜찮지? 그럼 넘겨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은 0이다. t는 1 또는 3이다. 아래 5제곱이 1 또는 3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아래 5제곱이 1일 리가 있나? 없죠. 아래 5제곱이 1이면 그냥 이 새끼가 0이 돼버리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안되고 3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1-R분의 A의 1-R의 15승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27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 내가 1-R분의 A만 구하면 되네? 1-R분의 A는 어떻게 구해줄까? 여기 있는 요식 가지고 한번 볼까? 얘가 몇이야? 3이잖아. 그럼 요거 전체는 마이너스 2지. 그럼 요게 5가 돼야 되는데 얘는 뭘까요? 마이너스 2분의 5인 거 인정해? 그래야 곱했을 때 5가 되지. 응?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여기다 뭘 곱해? 마이너스 26을 곱해주면 되니까 13 곱하기 5는 65다.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더럽잖아. 근데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개수가 딱딱딱 맞는다? 그러면 그냥 부분합 끼리도 등비가 된다. 봐주시면 된다고. 8-2번 빠르게 해봐봐.
개수 n개씩 묶었습니다. 얘 18이야. 얘 몇이야? 6. 그러면 얘 공비가 3분의 1이네. 그럼 얘도 3분의 1이 될 테니까 2. 그럼 답은 뭐야? 26이겠죠. 18하고 6하고 2하고 다 더해주면 된다. 어렵니? 어렵니? 할만하죠? 원리를 파악하시라고. 원리를 알고 써야 돼. 자, 등비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요거 봅시다. 자, 얘들아 내가 저번에 요 얘기했던 거 기억해? 동률 공식 S1하고 A1하고 똑같고 SN 빼기 SN-1은 AN이다. 그 수열의 동률 공식이라 그랬잖아. 그럼 그게 등차 수열에도 성립하면 당연히 등비 수열에도 성립하고 피보나치 수열에도 성립하고 오세진 수열에도 성립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나 얘를 조금만 고쳐서 써볼게. 봐봐. SN이라는 건 1-R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이야. 이거 납득돼? 내가 이거를 대충 어떤 상수라고 생각을 해볼게. 라지 A라고 한번 바꿔볼게. 얘가 어떻게 돼? 라지 A R의 N승 마이너스 라지 A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이해돼? 그냥 전개하는 거야.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봐봐. 내가 등차 수열의 합 2분의 n 2a 더하기 n-1 요거를 그냥 매번 이렇게 계산하니까 귀찮으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써? 2분의 d n제곱 더하기 네모 n 막 이따구로 봤잖아. 그지? 이거 한 것처럼 얘도 똑같이 그냥 전개를 해준 거야. 이해가 돼? 근데 어차피 얘는 여기 앞에 개수가 모양이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괜찮죠? 오케이? 이때 내가 요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 SN 빼기 SN-1이 AN이 되는데 이거는 언제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이게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성립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그게 뭐였어? 가상의 S0가 0이면 됐던 거 아니야?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만약에 등차 수열의 합이 3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 이렇게 가상의 S0가 0이 아닌 놈이 있었어. 이러면 내가 뭐라 그랬지? 초항만 이상한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얼만큼 이상한? 이만큼 이상한 등차 수열이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야. 등비 수열에서도 똑같이 적용시켜 볼게. 그냥 얘는 노멀한 등비 수열, 노멀한 등비 수열이야. n에다 0 넣어봐. N이요? n에다가 0 넣어봐. S0이 뭐가 나와? 0. 얘도 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비 수열의 합인 거야. 예를 들어서 SN이 3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어. 요거는 공비가 몇이겠어? 2인 등비 수열이겠죠. 요게 R이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초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6 빼기 3? 3이라고. 그럼 얘는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다를 내가 바로 볼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좀 더 어려워진다. 이런 놈이 있다고. 얘는 어떤 수열일까? 등비 수열인데 A만큼 이게 안 맞잖아. 여기 안 맞잖아. 두 번째로 얘는 초항만 이상한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질문. 얼만큼 이상한? 4만큼 이상한. 이거 이해돼요? S0가 4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4만큼 이상한 등비 수열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얘를 나열했을 때 얘가 어떻게 돼? 3, 6, 12, 24, 뭐 48,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놈인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7, 6, 12, 24, 48 이렇게 되는 놈이라고.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냥 등차 수열 했던 거랑 그냥 똑같이 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 볼게요. 첫째 항부터 재항까지 하고 얘가 있는데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 이뤘으면 좋겠대. 그럼 내가 원하는 꼬라지는 뭐라고? A R의 n승 마이너스 A가 내가 원하는 꼬라지라고. 맞지? 봐봐. 얘를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 뭐야?
1 밑으로 떨어지면 2 곱하기 2의 n승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원래 얘는 뒤에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와야 돼. 근데 대신에 뭐가 왔어? 플러스 4K가 왔잖아. K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5 보여주면 된다고. 5 됐어? 예. 책에선 뭐라고 나와있냐? 막 SN 빼기 SN-1만 하고 막 구하잖아.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이것만 보자. 됐어요. 5 예.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 9-2번 한번 해볼래? 그냥 눈으로 해봐. 눈으로. 9-2번 눈으로 해봐. 답은? 마이너스 36인 거 보여? 괜찮아? 3의 n 플러스 2승에서 그 2승 걔가 밑으로 떨어지면 9잖아. 4 곱하기 9라고 36이라고. 됐어요? 오케이.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경제학 시간이 찾아왔어. 와 얼마 안 한다 진짜. 그러니까요. 등비수열의 활용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 왜? 방금 말. 너네들의 미래를 위해서. 너네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 경제학 수업 들어갑니다. 그래, 내가 씨발 비트코인은 망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주식으로 지금 12,000원을 벌었답니다. 와, 개이득 받았다. 개이득이 아닌 게 네, 비트코인. 600만 원 넣었어. 씨발. 600 넣어서 12,000원 얻은 거예요. 아니 왜 하는 거야? 어? 더 내려가기 전에. 네. 그게 12,000원 사실 주식을 내가 직접 넣은 게 아니라 펀드를 한 거야. 아 펀드가 뭐냐면 펀드 매니저라고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 새끼는 투자를 잘하는 새끼. 그래서 얘한테 수수료를 주고 네가 대신 투자해봐라고 하는 게 펀드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네 한번 해봐 했는데 12,000원을 얻어. 은행 이자가 더 클 것 같아. 어? 은행 이자가 더 클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뭐 미국 주식은 신이니까 믿어보려고. 트럼프 화이팅! 자, 이거 봅시다. 예금하고 적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예. 둘 중에 하나는 부자들이 드는 거고 하나는 가난한 서민들이 드는 거야. 적금. 부자가 예금을 들까요? 적금을 들까요? 예금. 예금 적금. 서민은 예금을 들까요? 적금을 들까요? 아, 서위. 서민이 예금 서민이. 아니 부자가 적금 아닌가? 왜? 뭔가 세 보이잖아. 적금. 적금이 존나 적금은 세고 한 달에 얼마씩 적토마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적토마? 아니야 적금이 달마다 넣는 돈 아니야. 예금이 그거 아니야? 자, 설명해 줄게. 예금은 뭐냐면 넣어놓는. 한 번에 돈을 넣어 놓는 거야. 그래. 그러고 은행,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봐봐, 니네 대출은 뭔지 알지? 대출이 뭐야? 돈 빌리는. 빌리는 거. 은행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지. 신용망 예금은 반대야. 사람이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 이해가 돼? 돈을 넣어 놓는 거니까. 내가 안 쓰는 돈이에요 하고 넣어 놓는 거잖아. 적금은 뭐게? 달마다 막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매달 내는 거야. 부자가 내는 거게, 뭐 서민이 내는 거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예금. 부자가 예금. 예금, 서민이 적금. 왜 그렇게 생각해? 서민은 돈이 없으니. 서민은 돈이 없으니까. 한 번에 내. 월급쟁이들은 다달이 돈을 받잖아. 그 중에서 조금 떼서 매달 적금. 이렇게 한 예금은 부자들은 3억 이거 씨발 남는 3억 어떡하지? 은행한테 돈 좀 불려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상호명 예금. 예금만 해도 이렇게 물어보자. 니네 이자율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자율?
이자율이 뭡니까? 이자 퍼센트. 3.3. 이자율이 왜 일어나는지는 알아?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이자율은 왜 일어나냐면요. 현재 돈의 가치. 가치와 미래 돈 가치가 미래 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은행은 약간 타임머신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 냉동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은행에다가 그대로 납부를 했어. 근데 10년이 지났어. 그 50만 원, 그때 당시 50만 원의 가치는 지금의 100만 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저 은행 저 돈 찾으러 왔어요. 뭐 50만 원을 줄까? 100만 원을 줄까? 100만 원을 주는 거야. 오케이? 그 가치가 그대로 보존돼도 10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주머니에 계속 50만 원을 넣어놨다고 생각해. 그냥 계속 10년 뒤에 꺼내봤어. 100만 원이 되니? 그러지 않는다. 오케이? 그런 느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예금하고 적금도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야. 둘 중에 어떤 놈의 이자율이 더 셀까? 예금. 예금이 더 셀까요? 적금이 더 셀까요? 예금이 더 쓰지 않을까요? 적금이 더 셉니다. 뭐야? 얘는 대충 3%, 얘는 4%이 정도. 연 이율 얘기하는 거야. 연 이율, 연 이자율. 왜 그럴까요?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적금은 서민용 상품이라 그랬어, 맞지? 돈을 더 주면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예금이 이자율이 3% 정도 돼. 대출 이자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 31%. 대출 이자는 몇 퍼센트 정도? 5%. 6에서 7% 정도 돼요. 개는. 그러면 왜 얘네들은 차이가 있는 걸까? 자, 은행한테 내가 돈을 빌려줄 때는 3%밖에 못 받아. 근데 은행은 나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내가 6, 7%를 줘야 돼. 왜 그런 걸까?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차액으로 은행이 돈을 버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대출해서 빌려준 거 우리가 이렇게 돈을 갖고 예쁘게. 대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해줄수록 은행은 돈을 버는 거야. 사실상. 근데 옛날 은행 기준으로는 그랬고 요즘은 또 너무 달라. 파생 상품이니 펀드니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져서 요즘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은행이 돈 벌 수단이 좀 많아졌어. 그래서 은행을 사실상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잠깐만 봅시다. 결론 그러면 주식. 결론은 씨발 주식 엔비디아 삼성만 아니면 돼. 엔비디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그 누구야 그 딥시크의 일종의 농간이다.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게 내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엔비디아에 뭐 넣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습니다. 알아. 그거 이자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봐봐. 빌리면 장기 떨어졌다.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어놨어. 1,000만 원. 근데 연 이율이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1년 뒤에는 얘가 1,000만 원이었던 게 얼마가 될까요? 1,100만 원이 되겠지. 야호. 그렇지? 그러면 1년 더 뒤에는 얘가 얼마가 되어 있을까? 1210. 자, 1,200만 원일까? 1,210만 원이 될까? 1210만 원. 1번 손 들어봐. 2번 손 들어봐. 그러면 이게 점점점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득이잖아. 니네 입장에서 이게 존나 무조건 이득이잖아. 그렇죠. 근데 은행은 돈을 버는 집단이야. 그렇죠. 이렇게 줄까 이렇게 줄까? 안될 거예요. 둘 다 줍니다. 뭐야? 무슨 말이냐면 계산법에 따라 달라. 이게 뭐라고 하냐면 얘를 단리라고 하고 얘를 복리라고 해요. 엉리가.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리는 뭐냐면 내가 처음 넣은 돈 기준으로 얘의 10%가 계속 붙는 거야. 그럼 제가 다시 수학으로 들어올게.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등차 수열이. 근데 복리로 계산이 된다면 얘가 계속 곱해지니까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와. 이해돼요? 그럼 물어보자. 예금은 달리일까 복리일까? 이 새끼는 달리예요. 부자들은 돈을 조금만 줘도 그래 뭐 남는 돈이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지. 서민들은 제발 돈 씨발 더 주세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니네 뭐 그런 거 들어봤어? 미국 할리우드 스타가 어떤 한 45살 연하 여자랑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로 뭐 몇 억을 줬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위자료로 예를 들어서 막 2천억을 받았다고 생각해. 왜냐면 미국이 능력이라. 이혼 소송이 존나 빡세.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 정도는 줘야 돼. 와.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혼을 3번 했어요. 와. 근데 트럼프는 그랬는데도 돈이 존나 많잖아. 왜 그랬냐면 애초에 결혼할 때 계약서를 작성했대. 50%가 아니라 몇 번 좀 낮게. 만약에 이혼할 시 그렇게 갈 겁니다. 이혼할 라고 작정을 계약을 이혼을 작정을 그러니까 그랬대. 근데 50% 2번 하면 재산 다 사라진 거 아니야? 아니 50%야 50%면 사라진 거예요. 75%지. 50%. 사라진 아. 봐봐. 그럼 이제 두 번 하면 두 번이 2천억이야. 내가 이거를 은행에다가 1년 동안 연이율 3%로 단리로 묵혀놓는다고 생각해봐. 3%야 3%. 그럼 어떻게 돼요? 1년에 60억이 생깁니다. 와. 아무것도 안 해도. 누나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 개꿀이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놀고 2천? 120. 120억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1년에 60억이 그냥 계속 생기는 거야. 일을 안 해도. 연봉 60억인 거예요. 근데 2천억이 그런다고 사라지는 2천억이야? 아니야. 계속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 사우디 기름 부자들이 우리 은행에다가 돈을 막 6조씩 막 씨발 넣어놔. 그럼 돈 복사되는 기계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여기 예금 안에 있는 돈 있지. 돈이 만약에 은행이 망했을 때 저는 그래도 여기 있는 예금에 있는 돈에 얼마는 보장해 주겠습니다. 무조건 보장해 주겠습니다. 은행이 망해도 이건 보장해 주겠습니다 하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5천만 원이에요. 에? 아이고. 내가 2천억을 집어넣었어. 근데 은행이 망했어. 그러면 5천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와 씨. 4천만 원 넣어주면 되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근데 그 1900억 달라는 5천만 원을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2천억을 넣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 아니야. 돈을 대충 한 5천만 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어때? 이 이율이 조금 더 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그럼 이율이 세다는 건 뭘까? 수익이 높다는 소리야. 수익이 높다는 건 같은 말로 뭐가 높다는 뜻이에요? 위험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돼? 그래서 니네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뭐 이런 거 들어봤어? 1금융권이 뭐야? 뭘? 니네가 잘 알고 있는 은행들,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이런 신한은행, 뭐 네임드 은행들 있지. 걔네들이 1금융권이야. 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의 그냥 메인 은행들이잖아. 오케이? 2금융권은 뭐냐면요.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것들. 토스뱅크도 있을 수 있지. 그래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아. 저축은행 같은 거, 신협 이런 거 들어봤어? 걔네들이 2금융권이야. 걔네들은 이율이 좀 더 높아요. 대신 은행이 망할 염려도 있는 거야. 그러게 돼. 3금융권은 뭐게? 사나머니. 사나원, 사채, 러시앤 캐시 와. 이런 거 있잖아. 돈을 존나 쉽게 빌려줘. 그냥 못 갚은. 못 갚으면 뭐 콩팥 하나 주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이죠. 어머니가 물려주신. 순결인데 그지? 2천 간도 있어. 간 3천. 야 홍채
98. 괜찮아. 막 하여간 요 이율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부 다 뭐다? 현재 돈의 가치와 미래 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현재 돈의 가치가 높을까요? 미래 돈의 가치가 높을까요? 현재 같이. 미래 돈의 가치가 훨씬 더 높죠. 높은 게 아니라 현재 낮죠. 돈의 가치가 높죠. 왜요? 바로 낮죠. 그치. 자 봐봐. 똑같은 만 원이 있어. 미래의 만 원과 현재의 만 원. 아, 지금 1950년대의 만 원. 지금 만 원이 지금 만 원. 가치가 높죠. 1950년대 만 원은 어때? 집도 사요. 아니야, 나 잘 몰라. 나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 근데 그때쯤 만 원이면은 진짜 막 짜장면이 70원이었던 시절. 그렇지. 그때 70원 vs 지금 70원. 어때요? 이때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거야. 오케이, 이해돼? 그럼 봐봐. 이걸 가지고 내가 은행에다가 적금을 쏟아부었을 때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잘 들어. 내가 만약 1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박아 넣을 거예요. 오케이? 1월, 2월, 3월 해서 점점점 해서 12월까지 집어넣을 거야. 얼마를 집어넣을까? 100만 원. 아, 적금은 그리고 요걸 얘기 안 했네. 적금은 그러면 적금이 무조건 이율이 높은 거니까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적금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적금은 있는데 적금은 한도가 있어요. 웬만하면 50만 원 정도. 내지는 그거밖에 안 돼요? 70만 원. 적금 여러 개 들 수 있어. 아. 근데 여러 개를 들어도 최대 두세 개 정도밖에 중복이 안 돼. 하여간 한 50만 원 정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까? 자, 이때 50만 원이 더 가치가 높아? 이때 50만 원의 가치가 더 높아? 이때 50만 원의 가치가 더 높다. 그럼 여기서 이자가 붙어서 여기서 돈을 좀 더 불려서 주겠죠. 이해가 돼? 괜찮아? 오케이. 그럼 나 이때도 50만 원을 넣을 거야. 이때도 50만 원을 넣을 거야. 쭉쭉쭉 해서 12월에도 50만 원을 넣을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적금을 12월 31일에 수령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돈이 얼마나 불려지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연이율 대충 4%라 그랬지. 근데 연이율이 4%인 거야. 한 달 기준으로는 존나 적겠죠. 그지? 실제로 어떻게 되겠어? 연이율이 4%면은 매번 이걸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12번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한 달 이율이 4%라고 생각해보자. 와. 오케이? 한 달 이율이 4%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봐봐. 여기일 때 50만 원은 이 다음 달에는 어떤 돈의 가치를 가져? 50 곱하기 1.04의 가치를 가지지. 얘는 50 곱하기 1.04의 제곱의 가치를 가지지. 맞아? 그럼 쭉쭉쭉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50 곱하기 1.04의 11만큼의 가치를 가질 거 아니야. 맞지? 자, 근데 내 적금 수령일은 12월 31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월 초에 넣느냐 월 말에 넣느냐에 따라서 또 이자율이 달라져. 잘 들어봐. 내가 적금 만기가 12월 31일이야. 근데 1월 1일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도 2월 1일, 3월 1일 쭉쭉쭉 가서 여기가 12월 1일일 거야. 맞니? 잘 들어봐. 12월 1일 날 돈이 이렇게 됐어. 근데 12월 31일은 어때요? 니네 갑자기 이때까지는 돈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4%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가는 거야? 서서히 얘는 점점 이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그럼 봐봐. 12월 1일에서의 돈의 가치와 12월 31일에서의 돈의 가치는 같아 달라? 다르죠. 하루 차이긴 한데 그냥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면 어때? 얘는 이렇게 봐도 되겠지. 난 이걸 이렇게 얘기해. 4%를 몇 번 겪은 거야? 12번 겪은 거야. 이 12번 겪은 돈을 내가 받을 거예요. 언제 넣었으면? 월 초에 넣었으면. 근데 월 말은 어때? 내가 이거를 1월 31일 날 넣었어. 그럼 어때? 이때 50만 원이야. 근데 얘는 2월 28일 날 이렇게 될 거고 3월 31일 날 이렇게 될 거고 쭉쭉쭉 가면 얘가 12월 31일 날 이렇게 되겠지. 12월 31일 날 마지막 50만 원을 넣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봐봐. 너가 은행이야. 내가 1월 1일 자 여기 돈이야.
여기 돈이요, 여기 돈이요 해서 12월 1일 날 돈을 내가 이렇게 줬어. 12월 30일. 아니 기다려봐. 일단 월초에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12월 1일 날 돈을 줬어. 그 다음에 나는 가만히 있는 거지. 하다가 한 달 조금 덜 됐을 때 가서 돈 주시오 하면 내가 맨 마지막으로 맡긴 50만 원 이자를 겪고 안 겪고? 겪는 거라고. 이해가 됐어? 근데 봐봐, 내가 1월 31일 날 50만 원 줬어. 2월 28일 날 50만 원 줬어. 점점점 해서 12월 31일 날 50만 원을 줬어. 그랬더니 너가 만기 됐어요 하고 돈을 다시 주는 거야. 내가 마지막에 준 50만 원은 이자를 겪고 안 겪고? 늦자마자 빼는 건데 어떻게 이자를 겪어? 그럴 수가 없는 거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월 말은 어떻게 되겠어? 월 초에 비해서 이자를 전부 다 한 번씩 덜 겪겠지. 요거 무슨 구조인지 이해돼요? 괜찮아? 그럼 봐봐. 월 초 기준으로 먼저 할게. 월 초 기준으로. 만약 1월 1일이야. 그러면 얘 이자 12번 겪는다고.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한 번 덜 겪으면 최종적으로 뭐가 돼? 50 곱하기 1.04에 11승 해서 쭉쭉쭉 가. 맨 마지막 12월. 나 월 초에 낸다 그랬다? 12월 1일이야? 그럼 얘는 이자를 겪고 안 겪고? 겪는다고. 몇 번? 한 번 겪는다고. 그럼 내가 맨 마지막에 받는 돈은 뭐야? 얘네들을 다 합쳐서 받겠지. 12월에 넣은 50만 원은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닌 놈이고 1월 1일에 넣은 50만 원은 훨씬 더 가치가 높은 놈이니까 쭉 가서 이만큼의 이자나 받는 거라고. 그럼 얘를 다 더해봐. 어떻게 되냐? 이 등비 수열의 합 아니야? 어떻게? 공비가 몇이죠? 1.04겠지. 초함은 50 곱하기 1.04가 되는 거고 항의 개수 몇 개? 12번 넣었잖아. 요거 계산해주면 된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월 말에 넣었다고 생각해봐. 월 말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냐? 1월, 2월, 3월 해서 내가 여기를 12월 여기까지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얘 이제 31일이야.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50이거든? 여기는 50 곱하기 1.04가 될 거고 축축축 하면 얘는 이자를 몇 번 겪어? 11번 겪을 거라고. 근데 그게 끝이라고. 한 번 덜 겪는다고. 괜찮아? 그러면 2월에는 50만 원은 어때? 이때는 50만 원은? 축축축 하면 50 곱하기 1.04에 10승이 되는 거고 맨 마지막 12월에 넣은 돈은 그냥 50만 원 그대로라고. 이자를 못 겪었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돼요? 1.04 마이너스 1에다가 얘네 다 더하는 거. 초항이 뭐야? 50이잖아. 근데 뒤에 거는 똑같이 계산이 되겠지. 얘네가 몇 배 차이야? 1.04배 차이잖아. 왜 그런 거겠어? 얘가 모든 놈들이 다 한 번씩 다 겪었다니까. 그러니까 얘 곱하기 1.04가 얘고 얘 곱하기 1.04가 얘고 얘 곱하기 1.04가 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재영아? 여기까지. 판단돼? 할 수 있겠어? 오케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재밌지 않아? 재밌어요. 와. 이거 한번 봅시다. 연이율 10% 1년마다 복리로 50만 원씩 1년 동안 1년마다 50만 원씩만 내는 거야. 어때요? 10년 동안 적립한대. 그러면 적립시가 다음은 예를 들어서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10년차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봐. 처음에 얼마 넣었다고? 50만 원 넣었다고. 그럼 다음에는 이 50만 원은 1년 뒤에 어떤 가치를 가져? 50 곱하기 1.1의 가치를 가지겠지. 연이율이 10%니까. 그런 다음에는 50 곱하기 1.1의 제곱의 가치를 지낼 거야. 10년 뒤에는 50 곱하기 1.1의 9승의 가치를 지니겠지. 일단은. 근데 내가 매년 초에 적립했다고 생각해봐. 자, 2001년 1월 1일에 넣었어. 2002년
1월 1일에 넣었어. 2003년 1월 1일에 넣었어. 2010년 1월 1일에 넣었어. 그 다음에 얘를 수령하는 거는 2010년 12월 31일이라고. 그거는 약속하자고. 12월 31일 날 받는 거야. 그럼 얘는 실제 계산이 될 때는 이자를 몇 번 겪는 거야? 50 곱하기 1.1에 10승만큼 겪는 거라고요. 이해됨? 그럼 봐봐. 쭉쭉쭉 내려가. 만약 2010년에 내가 50만 원을 넣었다면 얘의 가치는 한번 겪어도 한 번 겪어 안 겪어? 겪어요. 겪는 거라고. 초에 넣은 건 겪는 거라고. 이게 말을. 어? 아니. 그러면 얘네를 다 넣으면 어떻게 돼? 1.1 빼기 1분의 소항이 뭐야? 50 곱하기 1.1 곱하기 1.1에 10제곱 빼기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요게 뭐냐? 요거 계산하면 뭐 돼? 55 되는 거 맞지? 얘는 몇이야? 0.1 다시 말하면 10분의 1이니까 분자로 올라오면 10이 곱해지겠죠. 얘 계산하면 550 곱하기 1.1에 10승을 뭘로 계산하는데? 2.6으로 계산하는데 그러면 계산하면 1.6이 되면서 답은 880만 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어떤 구조인지 이해되니? 근데 만약에 연말에 정립했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네로 계산을 하는 거겠죠. 그렇지? 그냥 얘네로 끝.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1 빼기 1. 그 다음에 초항이 50 곱하기 1.1에 10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항의 개수가 10개니까. 항의 개수. 그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 아까 0.1이라 그랬어? 위로 올라가면 500 곱하기 1.6이니까 얘는 뭐가 돼? 800이 된다. 봐주면 됩니다. 연초에 넣냐 연말에 넣냐에 따라서 80만 원의 차이가 나네요. 됐습니까? 괜찮아? 오늘 시그마 해요? 안 한다니까. 아 뭐야? 얘들아 피 좋아해. 이 논리랑 똑같은 게 뭔지 알아? 언제 됐어? 할부. 할부는 뭐야? 니네 그런 거 들어봤어? 3개월 무이자 할부. 뭐 엄마랑 같이 장 보러 갈 때 막 3개월 무이자, 6개월 무이자면 홈쇼핑 막 이런 거 봤어요? 홈쇼핑? 거기에서 이제 무이자 할부. 여기 무슨 뜻일까? 이자 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60만 원짜리 물건을 샀어. 내가 이걸 3개월 할부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20 내면 된다는 소리야. 왜? 3개월 동안에는 그렇게 큰 가치 변화가 없을 테니까 돈이. 그러니까 그냥 20만 원 해줄게요 새끼야. 60도 없냐. 아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야.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샀어. 6천만 원짜리야. 와. 60개월 그래서 내가 60개월 풀 할부로 때려버리는 거야. 그럼 어때? 100만 원씩 60원을 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때 100만 원하고 이때 100만 원이 가치가 당연히 다르겠죠. 5년 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는 거야. 이건 어떻게 계산할까? 모르죠. 그러니까 배운 거를 토대로 한번 추론해보라. 예를 들어서 봐봐.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 볼게.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산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 근데 내가 이거를 계산하기 쉽게. 이제 핸드폰 보통 몇 개월 할부하지? 24개월 할부하지. 할부로 돈을 낼 거야. 그러면 한 달마다 얼마씩 내면 될까? 그거를 100 나누기 24로 계산하는 거야? 아니라고. 왜? 첫 달 내는 돈하고 마지막 달 내는 돈하고 가치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대체 얼마씩 매달 내야 될까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건 뭐냐면 역순이야, 역순. 잘 봐봐. 1개월 차가 있고 2개월 차가 있고 3개월 차가 있고 쭉쭉쭉 가서 여기에 24개월 차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돈을 얼마 낼지 지금 알아 몰라? 몰라요. X1 낸다고 생각을 해보자. 대충 월 초라고 생각을 해볼게. 봐봐. 1개월 차에 돈 낸 그 X1은 X 곱하기 대충 이자율 몇이라고 할까?
5%라고 할까? 이자율? 오케이. 월 이율이 5%야. 월 이율. 월 이율이 5%. 쓰레기 같은 나라죠. 이 1.05를 몇 번 겪을 거야? 24번 겪을 거야. 그렇지 않아? 얘는 23번 겪을 거고 얘는 한 번 겪겠죠. 이해가 돼? 괜찮아? 그러면 얘네를 쌍을 다 계산했을 때 어떻게 계산됩니까? 1.05 빼기 1. 그 다음에 x 곱하기 1.05가 초항이고 1.05에 24승 빼기 1. 요거 계산한 게 얘네 가격을 다 합쳤을 때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100만 원이 아니죠. 왜? 얘들아 100만 원짜리 핸드폰은 언제 100만 원이었던 핸드폰이야? 지금 100만 원인 핸드폰이지. 그럼 지금 100만 원인 핸드폰은 나중에 사실 이때 100만 원의 가치는 이때로 계산하면 100만 원의 가치가 더 높겠죠. 얼만큼 높겠어? 1.05에 24승만큼 높겠지. 왜? 100만 원도 어찌됐든 이때의 100만 원도 원래 내가 100만 원을 핸드폰을 팔지 않고 그냥 가만히 넣어놨다면 은행에다 계속 돈을 넣어서 이 정도의 돈은 받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잡으려면 네가 X1은 조금 더 내야겠지. 100만 원을 24로 나눈 것보다 좀 더 내야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할부는 그냥 역연산이라고. 이게 원리가 이해가 되죠? 클리닉에 할부도 있어요. 클리닉에는 없는데 연습 문제 있더라. 아, 할부예요? 할부 문제. 한번 잘 봐봐. 어차피 질문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이스. 저 오늘 수업은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